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10월 3일 개천절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연휴 기간이지만 그동안 뉴스는 어제 나온 트럼프 부부가 확진되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는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생겼다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파장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군요. 아직 수면 아래 잠복된 뉴스였던 이른바 트럼프의 10월 서프라이즈가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10월 서프라이즈는 트럼프가 미 대선 전국 판도를 바꾸기 위해 기획한 미북 대화의 급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틀 전 워싱턴을 다녀온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종전선언이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한 건 뭔가가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추석 직전 검찰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병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죠. 어느 언론은 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추풍 낙엽을 말하더군요. 가을 바람에 떨어진 낙엽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이 권력에 대한 일말의 기대 역시 가을 낙엽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별것 아닌 사건인데 추 장관의 화법이 사건을 키웠다고 썼습니다. 민주당 종신 의원은 애티튜드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애티튜드라면 태도를 말하는 건데 추 장관의 그 태도는 도대체 무슨 배짱에서 나온 걸까요? 이 사건은 절대 별것 아닌 사건이 아닙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권력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공개된 추 장관의 거짓말은 두고두고 사건을 다시 점화시킬 불씨로 남았습니다. 이 추풍만 하더라도 악재 중에 악재일 텐데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사설된 북풍까지 깁쳤으니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도 추석을 그리 즐겁게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은 감청 사실까지 드러내면서 이씨가 월북했다는 걸 주장하지만 월북이든 아니든 도망칠 수 없는 우리 국민을 북한 군이 잔인하게 사살하고 기름을 뿌려 불태웠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했다는 북한의 통지문을 두고 특별히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국민의 가슴에 불을 찌른 거죠. 종전선언이 그리 급하고 대북 지원이 그리 급했는가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김정은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는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건 서방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죠. 김정은이 플루토늄탄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쏘아대는 건 대미 협상용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건 소형화된 고농축 우라늄탄 HU탄으로 노동미사일에 실려 언제든 날아들 수 있는 핵탄두입니다. 그런데도 비핵화를 미북 협상에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 문민 정부들은 모두 북한 핵 개발을 방치했습니다. 특히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돕자고 나섰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경위와 어떻든 북한의 핵무장에 지대한 도움을 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건 추풍과 북풍의 후폭풍을 살펴볼까요? 먼저 추풍입니다. 어떻든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후폭풍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말을 쏟아내고 있는 추 장관 본인이 남아있는 불씨에 부처질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비호도 선을 넘었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월 23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언론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보도된 것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꽤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의 핵심, 추 장관 아들 서모가 병가 중에 전화로 2차 병가를 받았고 미복귀 상태에서 개인 휴가로 나흘간 휴가가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직 사병 현모 씨 증언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신 추 장관이 그동안 해온 거짓말은 들통났죠. 조선일보는 무려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썼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이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추 장관의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운 건 추 장관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9월 28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틀 뒤죠. 30일은 페이스북에 글을 또 썼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사실 확인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이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녀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객관적 증거 없이 정치 공세를 삼았다면서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 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게 무엇인가요?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은 사실관계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검찰이 판단일 뿐입니다. 당직 사병 현모 씨가 폭로한 내용은 검찰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 이기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국력이 소모된 것인가요?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도적이 몽둥이를 든다는 말입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다수 언론이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에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해서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실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국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으로 포장합니다. 말하자면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간 매진해왔던 검찰 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며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서 촛불 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촛불 시민이란 단어가 등장하는군요. 이런 다짐을 아무리 해도 그녀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 전화를 거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21일 최모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휴대폰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죠. 이에 보좌관은 지원장교에게 여부를 좀 더 봐야 해서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에 연락 주기로 했다고 추 장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휴가 연장을 받아내라는 지시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상식적인 해석이죠. 결국 어느 시민단체는 추 장관이 인사청문위원들을 속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부지검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 변협회장이 추 장관의 입장문 등을 두고 한마디 했더군요. 전두환이 골목 성명일에 가장 뻔뻔한 입장문이다. 이 판에 추 장관은 어제 이래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그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힘이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쯤 되면 자기 변호를 넘어선 국민 호도 행위입니다. 추 장관은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걸 두고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협박성 멘트를 잊지 않았더군요.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갈 것이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재미있는 후속 기사가 있더군요. 이 추 장관의 상관의 폭언 등으로 자살한 고 김홍영 검사가 일했던 검사실을 찾은 겁니다. 추 장관은 10월 1일 페이스북에 김 검사실에 갔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상명하복식 검사 등을제 원칙이 검찰 조직 문화를 지배한다면서 검찰 조직의 진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만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의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해
혹세 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외쳐야 하지 않은가요? 지금처럼 검찰을 권력의 주구처럼 만들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신효화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추 장관이 뒤에 덧붙인 말이 무척 재미있더군요.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현 검사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해서 소박하게나마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한다. 조국이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획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서도 추풍은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풍의 후폭풍을 살펴보죠. 이 해수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은 집권 세력에겐 대형 악재입니다. 악재 중의 악재죠. 특히 북한이 시신을 태워버렸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묘한 건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북한이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 부유물만 태우고 시신은 태우지 않았다고 하자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이 점에 대해 입을 꾹 닫은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에 나섰죠. 그렇다면 국방부가 그때까지 한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몸에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여당은 왜 입을 닫았을까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사과 아닌 사과를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한 때문이겠죠. 지금 민주당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국방부의 처음 입장에 따르자니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의기장을 놓는 게 되고, 반면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는 북한 입장을 수긍하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데다 민심 위반이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민주당은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규탄 결의안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 이것도 이미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결의안이 논의됐을 때 민주당은 야당이 긴급현안 질의를 제안하자 결의안 채택을 결렬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죠. 야당은 민주당이 시신훼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논의에 협조하겠다며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야당은 시신훼손 등 북한의 만행에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는 여당의 결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적에게 사살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조차 현안 질의를 하지 못한 데서야 그게 어디 의인가요? 게다가 군과 경찰이 이 시의 자진 월북을 주장하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자진 월북한 이 시를 사살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군은 감청 사실까지 드러내면서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38km나 떨어진 곳에서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존해 월북을 시도한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식과 노무를 버려둔 채 그런 결정을 했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해경은 느닷없이 도박빚을 포함한 3억 원대의 채무를 거론했는데 가족들은 기막히 하고 있습니다. 월북설에 반대되는 정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는 이 시가 실종 당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에게 꽃게 구매 대행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가 누나와 가족에게 꽃게 구매 희망자를 모아주면 자신이 꽃게를 싸게 사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거죠. 실종 당일인 21일에는 이 시가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모니터 사진을 누나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월북을 하려는 사람이 할 행동은 분명 아니죠. 해경도 묵마시포 수색 과정에서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확보했는데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정부가 이번 사건에 북한의 굴신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통지문을 통해 미안하다고 전하는 걸 두고 각별한 의미가 있는 사과라고 확대 해석한 데서 비롯된 거죠. 지금 우리 국민 중 누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민주당의 말을 믿겠습니까? 게다가 북한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 측에 자신들이 끈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 와중에
민주당은 외교 통일위를 열어서 북한 개별 관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러자 시니어 커뮤니티로 유명한 맘 카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는군요. 언론 보도를 보니 회원수가 무려 292만 명이나 되는 맘 카페 맘스 홀릭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재밌는 일 하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군요. 관련된 세 분은 모두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24일에 김정은 사과 뉴스가 뜨자 김정은을 두고 계몽군주라고 한 유시민 전 장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도 아니니 본인이 자초한 것이더군요.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우준 방송에 나가 그는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을 두고 고급스러운 비유라고 해명하면서 덧붙인 말이 그만 선을 넘었습니다. 옛말에 식자우안이라고 배운 게 죄다. 계몽군주라고 한 거로 떠드는 분들은 2500년 전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사람들이다. 자신을 소크라테스와 같은 반열을 올렸으니 진중권 교수가 그만 참지를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비수를 던졌더군요. 설마 사골의 입에서 고급스러운 비유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살해당한 사람 장례식장에서 범인이 계몽범인이라고 하는 격이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윤평중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장안의 직가를 올린 자칭 지식인보다 광대를 자처하는 한 예인이 소크라테스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바로 그 광대라는 가수 나훈아 씨가 KBS에서 한 무료 공연에서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때 나훈아 씨가 던진 말이 추석 연휴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KBS 거듭날 겁니다. 역사책을 봐도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위해 목숨 거는 건 못 봤습니다. 나훈아 씨는 2018년 4월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때 열린 남측예술단 평양 공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공연에서 가수 조용필이 김정은의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모든 걸 기록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